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자,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 제가 참 최근 한 며칠 어지간히 참 제가 씹어댔죠. 좀 똑바로 하라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미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참 우리가 그렇게 많이 구박을 했었죠. 자, 그 우리가 구박하는 소리를 들었던 걸까요? 구박 당한다는 걸 본인이 좀 아신 걸까요? 자, 갑자기 정신을 좀 차리신 것 같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갑자기 정신을 확 차리신 것 같아. 자, 지금, 우리, 우원식 의원님이 오늘 이른바 최후 통첩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밖에 못 기다리겠다. 이번 주까지 국회 원 구성을 제발 좀 끝내달라. 아니 7월 4일까지 임시회 열기로 했고 그 안에 대정부 질문까지 하기로 하지 않았냐.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기로 하지 않았냐. 아,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거 끝내지 않으면 어쩌자는 말이냐. 자, 빨리 하자. 빨리 준비해라. 얼른 하자. 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밖에 시간 못 줘? 자,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니들이 안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출발한다. 안 오면 출발할 거야? 예.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럴까요? 갑자기 국힘당이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뭐 토론합시다 이딴 소리만 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 내지도 않더니 갑자기 협상안이란 걸 내놓습니다.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 참, 미쳤니? 자,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리고 뭘 믿고 아시다시피 얘네들 뭘 믿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법사위 넘겨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뻔히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넘겨줍니까? 자, 이 얘기를 제가 한 얘기를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고스란히 하죠. 자,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참고 다음 주 월, 화쯤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거로 보여요. 그래서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국회 상임위원회 7개가 구성이 끝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아마 가장 핫한 소식이 이거였을 거예요. 주말까지 원 구상 협상을 종료하라는 거. 지금 검찰도 되게 다급했을 겁니다. 검찰이 지금 답답한 게 이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검찰이 뭔가를 탁 던져놓으면 모든 뉴스가 다 검찰을 향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검찰이 아무리 집어 던져도 검찰을 힐끗 쳐다만 볼 뿐 검찰을 향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뉴스들이 더 빵빵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분위기를 주도를 하지 못해. 검찰이 분위기를 주도 못하니까 한동훈이 분위기를 주도 못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결국 뭘 말하느냐?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국힘당이 툭하면 이재명 독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간에 흠집을 내든가 어떻게든 발목을 잡고 싶은데 안 잡히는 거야. 발목을 잡아 흔들어 줘야 되는데 안 잡히는 거야. 안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이재명 독주인 거야. 지들 마음대로 안 되거들랑. 심지어 수박들을 동원해가지고, 민주당이 뭐 비주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수박들 아닙니까? 수박들을 동원해서 흔드는데 수박들이 오히려 당내에서 두들겨 맞지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1인 독주 체제라는 게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깝깝하면 그럴까이? 등신 새끼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최재성 전 의원이 제가 헛소리를 하고 계시대. 한마디만 더 하면은 내가 최재성 의원 다시는 주둥이 못 열게끔 아주 짓이겨버릴 테니까, 그 KBS고 MBC고 YTN이고 어디서 최재성 같은 걸 집어와가지고 무슨 뭐 쓰레기 재활용이야? 그렇게 사람이 없어? 그딴 거를 뭐 넉마주의야 니들? 그딴 걸 집어와가지고서는 말이야. 자, 7월 4일까지 회기를 마쳐야 되니까 그 회기 안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까지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빨리 끝내라. 라고 우원식 의장이 말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까지만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추경호는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낸 협상안이라는 것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이게 지난 21대 국회 과방위와 행안위를 번갈아 가면서 했던 거 바로 그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그때 압니다.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했을 때 민주당은 신사적으로 했지만 국힘당은 얼마나 깽판 부렸는지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원래 행정안전위원회에 누가 그 자리를 해야 됩니까? 예. 행정안전위원회 누가 하게 돼 있었어요? 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하게 돼 있었거든? 근데 엉뚱하게 지금 김경호 의원이 했지, 결국에. 예. 그거 박광원이 들어앉아가지고 그 장난질 친 거거든? 최고위원이면은, 상임위원장 같은 거 못한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이 사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장제원이 그 과방위원장 되면서 뭐를 망가뜨려 놓습니까? 예. 방통위 망가지죠. 방통위 작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장제원이 그 앞에 행안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뭐가 망가집니까?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 아작이 나버렸죠. 장제원 때문에. 자, 1년씩 나눠 가지게 되면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그때 그걸 아는 거야. 1년씩, 지들은 1년씩 하면은 이 두 개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꼼수를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택도 아닌 소리 하지도 마라 라고 바로 거절을 했죠. 자, 우리 박찬대 대표의 한마디 일단 들어보시죠.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구성 관련해서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면서 맞자는 것인데 참 황당합니다. 전날에는 원구성을 불법으로 했다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하루 뒤에는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진행되어 온 모든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총선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민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핵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시간만 질질 끄는 속내가 소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하느라, 적극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방탄을 위해서 어떻게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저러는 것 아닙니까? 민심을 배반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잡입니다.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가 잘 제어해서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 사항입니다. 애초부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협상안을 내놓으랐더니 협잡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총선 이후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그 어떤 징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온 국민이 보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선자들 불러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무기로 협상하라고 한 것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뭔가를 제안하고 우리가 그거를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총선 민심을 수용해서 국정 기조를 싹 바꾸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가 싹 트고 대화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합니다.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하셨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바라시는 국회의장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국민의힘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터무니없는 권한쟁의 심판 즉각 취소하고 국회 부의장 후보도 즉각 선출해 나서십시오. 그래야 신뢰를 쌓는 데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국민께서 이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조차 국민의 힘은 날려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참 박찬대 의원
우리 최근에 뽑았던 원내대표 중에서 제일 알찬데죠? 참 알찬데죠? 예, 참 잘 뽑은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신 얘기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협상을 하랬지 협잡을 하랬느냐? 지금 국힘당에서 하는 얘기 그거 완전 협잡 아니냐? 우리가 거기에 속을 것 같냐? 라는 얘기를 딱 합니다. 거부권을 협상 도구로 쓰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하냐? 신뢰라는 게 있겠냐? 자, 만약에 협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신뢰라는 걸 좀 보여봐라. 앞으로 적어도 1년간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1년간 국회법에 따라서 법안 심사하고 다수결에 따라서 표결해라. 딱 1년만 그렇게 하면은 그래 우리도 니들한테 1년씩 뭐 운영위 법사위 넘겨주는 거 생각해 볼게. 받아들여 줄게. 사실상 안 한다는 얘기죠. 왜? 국힘당이 받아들이겠어요? 국힘당이 받아들인다 한들 윤석열이 받아들이겠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아니 국힘당이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있는 애들이면 애시당초 이 사달이 안 났죠. 뭐 얘네들 개과천선 합작이 할 일도 아니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즉 개과천선하면은 니들하고 협상 같은 거 한번 해볼게 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근데 개과천선 할 리가 없죠. 글쎄 국힘당은 갑자기 미쳐서 돌아서 그럴 수 있다 쳐요. 하지만 윤석열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다음 파트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 수구 보수 쪽 사람들이 볼 때도 윤석열은 모택동 같이 보이나 봐요. 모택동 그 중에서도 그 난교 파티에 빠져 있는 모택동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그게 윤석열로 보이나 봐. 그 정도인데, 아니, 지들이 볼 때도 그런데,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리가 없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민주당, 그리고, 우리 우상호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 주, 그러니까 24일이면은 상임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24일이면 상임위 구성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이때부터 아마 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7개를 다 가져오는 방안이 있고 7개를 국힘당에 그냥 떠넘기는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의장이 7개 정도는 국힘당 주는 게 좋겠다. 그게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다라고 했으니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그걸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임의대로 국회의장을 그냥 민주당에서 자 무슨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 하세요? 라고 이렇게 그냥 민주당이 그냥 설출해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 다 가져오는 방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이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 뭐 하면 돼. 뭐 그거는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뭐 어느 방안을 쓰든 간에 전체적인 분위기 정확한 구체적인 날짜 실행 날짜는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21일에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줄줄이 열리게 돼 있어요. 특히 법사위 과방위 입법청문회, 특히 법사위 청문회가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겁니다. 특히 법사위 청문회에는요, 이번에 임성근 해병 이사단장이 출석할 예정이죠. 그 다음에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출석할 예정이고요. 김기한 해병 사령관이라든지 중요한 인물들이 다 출석할 예정입니다. 아마 중요한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특히 법사위 국회의원들 지금 칼 갈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한 방을 보여주겠다라고
라는 그런 분위기이고 지금 뭐 밤잠을 설쳐가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 입법청문회가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 중계방송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중계방송을 하도록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날 출석을 안 하는 자가 있게 된다면 강제 구인도 가능해요.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법사위 과방위 입법청문회가 말 그대로 중요한 고비가 될 겁니다. 예. 김계환은 못 나온대요. LAC. 자, 근데 김계환은 안 나오면 이제 지만 손해야.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뭐 한동훈이가 뭐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죠. 근데 출마 선언을 앞두고 이 상임위 구성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은 국힘당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의외의 상황이 돌발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 못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상당히 숨가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주말이 상당히 재밌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한동훈이 출마를 할 것인가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한동훈이 출마를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벌어질 일도 한번 잘 우리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야. 한동훈은 출마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모양인데, 강행을 할 모양인데, 야, 요게요. 와, 이거 쉽지가 않아. 근데 그게 꿀잼이야. 네, 자, 그 얘기는요, 제가 이 다음, 네 번째 주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예.